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7박 9일 동안 유럽 방문 중에 기억이 남는 이것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우리의 원전 기술과 원전 세일스 외교,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간청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다 개운치 않은 뒷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안드레이 바비비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40여 년간 원전을 건설 운영해왔다. 한국의 전문성과 체코의 제조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호혜적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날 한국과 헝가리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의 공통 의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체코와 헝가리 순회와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은 문 대통령이 국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60여 년 후인 2084년까지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고 어리둥절해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그동안 해온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지만은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스를 하다가 스스로 스텝이 엉키고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시각이 불분명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 대통령에게도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크루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두 나라의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미국과 해외 원전 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 안에 포함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와는 딴판으로 지금 국내 원전 산업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포함해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경남 지역의 원전업체들은 지난 4년 동안 수주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은 파산으로 내몰렸고 원전 과학자들은 해외로 계속 유출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정부는 국내에서는 원전 사업을 사장시키고 우수인재는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큰소리치면서 바다만 건너가면 입장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원전 협력이라는 성과를 홍보하려던 청와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고집스럽게 밀고 온 탈원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으로 해석될까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상회담 논의로 탈원전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국가들은
4일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활용을 공식 표방하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가 작성한 NDC에 반영되어 있던 원전 관련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해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전 비중을 축소해 간다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에 나설 때마다 탈원전 정책과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내 원전 관련 일자리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국내에 새로운 원전 설립을 포기해 위협받는 원전 생태계, 특히 일자리를 수출로라도 유지하겠다는 억지라는 해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원전 및 관련 공급 산업 인력은 2017년에 37,261명에서 2019년에 35,4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탈원전으로 감소한 일자리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메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쪽은 기술 우위에 있는 유럽이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풍력 제조업체 수는 2016년에 28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18개로 10개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인원은 1,718명에서 1,545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태양광 인력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재생 정책 확대가 오히려 고용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탈원전의 일자리 감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공장의 이익 및 가동률 하락으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합니다. 값비싼 에너지원에 의존하면 전기 요금의 급격한 인상, 모든 물가 인상과 수출 악재 등의 엄청난 부작용이 밀려들게 돼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되돌아 나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해봤자 국가의 체면도 우습게 되고 정책 신뢰도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